네, 오토데스크 마야 2016 라이팅 렌더링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마야 2016을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마야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라이팅과 렌더링 과정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초보자분들은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 가장 일반적인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입문자를 위한 강의라고는 하지만 마야 입문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야에 대한 조작 방법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바로 제가 라이팅과 렌더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어떤 본격적인 기능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초보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용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약간은 좀 딱딱한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3D 렌더링이라는 이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해보죠. 3D 렌더링은 사용자가 어떤 3D 오브젝트를 모델링을 하게 되겠죠. 아마도 대부분은 폴리곤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모델링 되어 있는 대상이 돼서 어떤 색상이라든가 음영, 그러니까 음영이라는 얘기는 이제 밝고 어두운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섀도우, 그림자, 그 다음에 어떤 반사, 네, 어떤 오브젝트의 물체의 표면에 다른 어떤 풍경이라든가 사물이 반사가 되는 그런 현상, 또 투명 물체 같은 경우는 굴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감과 관련된 것들 있죠. 이렇게 표면이 약간 좀 거칠거나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느낌들 있죠.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표면적인 그런 색상이나 느낌을 계산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쉐이딩과 라이팅 연산을 먼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쉐이딩과 라이팅 연산을 하고 나서 최종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최종적인 어떤 2D 이미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판별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바로 렌더링, 3D 렌더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를 3차원적으로 구조로 만들어서 모델링 했다 하더라도 실제 최종적인 결과물은 2차원 이미지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3차원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2차원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는 과정을 어찌 보면 렌더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마야에서 어떤 3D 작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모델링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과 이펙트, 이 작업을 이제 쉐이딩, 텍스처링, 라이팅 과정하고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니메이션과 이펙트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쉐이딩, 텍스처링, 라이팅을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와 같이, 프로덕션과 같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업무가 분업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에서는 대부분 이런 과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죠. 아무튼 이렇게 모델링 되어 있는 대상을 쉐이딩, 텍스처링, 라이팅, 이 과정을 이제 애니메이션과 이펙트 과정, 이런 이제 특수 효과를 부여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 다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바로 최종적인 2D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렌더링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이 3D 렌더링이라는 과정은 사실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맨 마지막에 처리가 되는 단계로 보이지만은, 이것을 렌더링 관점에서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렌더링 과정은 모든 라이팅, 텍스처링, 쉐이딩, 애니메이션 이펙트하고 또 심지어 모델링 과정하고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단계상 봤을 때 맨 마지막에 하니까 맨 마지막 단계만
신경을 쓰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 렌더링 과정은 정확하게 이게 딱 과정이 나눠져서 이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봤을 때 라이팅, 텍스처링, 쉐이딩, 애니메이션 이펙트, 모델링 모든 이 작업 과정에 다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더링 과정이 사실 상당히 이제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알아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학습의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이제 그 초보자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제 그 모든 어떤 상관관계, 다른 어떤 작업 단계의 어떤 상관관계를 다 포함을 해서 설명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초보자 입장을 위해서 직접적인 관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라이팅, 텍스처링, 쉐이딩 그리고 일부 모델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 개념적인 작업 과정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애니메이션과 이펙트 과정은 제외하고 모델링, 쉐이딩, 텍스처링, 라이팅, 렌더링 이 과정을 한번 아주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쉐이딩, 라이팅을 할 수 있는 기본 대상이 필요하죠. 바로 오브젝트가 하나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제가 폴리곤 큐브를 만들어서 이 큐브가 가지고 있는 위스, 뎁스, 하이트 값을 100 정도 너무 크군요. 30 정도 해서 페이스의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엣지에 대해서 바로 베벨 엣지를 적용을 해주죠. 세그먼트를 증가를 시켜서 약간 라운딩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이제 백그라운드 세트라고 이름을 바꿔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폴리곤 큐브를 하나 생성을 해서 이 큐브가 가지고 있는 역시 그 width, height, depth 값을 적당히 증가를 시켜서 한 8 정도, 4 정도로 해두죠. 역시 그 전체 엣지에 대해서 폴리곤 베벨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라운딩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이제 모서리가 라운딩이 되어 있는 그런 큐브 형태 또는 어떤 박스, 또 주사위 그런 느낌이 만들어졌죠. 밑에 바닥에 놓여있는 이제 세트의 위치를 적당히 아래에서 피벗점이 여기 와 있는데 단축키 D키를 누른 상태에서 피벗점을 아래로 이동을 시킵니다. 다시 적당히 이렇게 배치를 해주죠. 백그라운드 세트 오브젝트가 현재 지금 그 노멀 방향이 반대로 지금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재설정을 하기 위해서 바로 모델링 메뉴, 메쉬 디스플레이, 리버스 기능을 사용해서 뒤집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한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렌더링할 오브젝트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그냥 박스라고 변경을 해놓죠. 이렇게 이제 그 렌더링할 오브젝트가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바로 쉐이딩 단계죠. 쉐이딩이라고 불리는 단계는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어떤 색상이라든가 기본적인 그 쉐이딩 상태를 결정을 시키는 과정을 뜻합니다. 오브젝트의 쉐이딩 상태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색상과 투명도, 반사, 굴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면 질감, 그런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마야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디폴트 질감에 의해서 이렇게 약간 밝은 그레이 색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약간의 음영 상태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표면의 질감을 규정을 하기 위해서 마야에서는 바로 재질, 매트리얼 또는 쉐이더 이런 그 용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연산 노드를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그 재질 또는 쉐이더를 만들 수 있는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인터페이스는 윈도우, 렌더링 에디터, 바로 하이퍼 쉐이드라고 불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쉐이더. 네, 보시다시피 이제 그 어떤 질감과 관련된 그런 별도의 생성 또 뭐 여러가지 편집과 수정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제가 모델링 했던 두 개의 오브젝트는 그 마야상에서 보면 바로 이 레머트라고 불리는 이 재질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무시를 하고 새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매트리얼이라고 불리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보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또 존재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아래도 역시 상당히 많은 양의 역시 재질 생성 메뉴들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매트리얼 바로 불린이라고 불리는 재질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불린 재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산 노드가 시각적으로 나타나죠. 하이퍼 쉐이드에서 그 하단에 있는 이 노드 인터페이스를 조작하는 것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좌우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트랙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좌우로 드래그를 하면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델링 인터페이스에서 하는 단축키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불린 노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불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질의 속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 속성들이 나타나죠.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컬러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표면이 가지고 있는 그 질감의 색상을 뭐 밝게 어둡게 클릭해서 어떤 임의의 색상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아직은 이제 이 오브젝트에 그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이 재질 노드에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렌더링 된 그 프리뷰 이미지가 나타나죠. 이것을 스와치라고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가 이 위치에 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하게 되면은 팝업 마킹 메뉴가 나타나죠. 그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Assign Material to Pivot Selection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한 오브젝트에 이 재질을 연결을 시켜라, 지정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Assign이라는 용어가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Assign Material to Pivot Selection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죠. 이번에 또 역시 Create Material 불린 대신에 램버트라고 불리는 재질을 하나 만듭니다. 새로운 램버트가 만들어졌죠. 여기 있습니다. 역시 백그라운드 셋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Assign Material to Pivot Selection 어사인을 해줍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이미지 색상을 이렇게 지정하면 이제 그 상태가 그대로 뷰포트 상태에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뷰포트가 이제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는 당연히 표시가 안 되겠죠. 4번 키가 눌러져 있는 상태라면 와이어프레임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5번 키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실제로 이제 쉐이딩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쉐이딩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단축키는 5번 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제가 간단하게 쉐이딩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텍스처링 단계죠. 쉐이딩 다음 단계가 바로 텍스처링이죠. 이제 그 텍스처링 과정을 진행을 해보죠. 다시 마야로 와서 현재 지금 이 큐브에 그 적용이 되어 있는 불린을 선택을 해서 현재 지금 이 컬러 부분에 단색인 노란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옆에 보면 이제 그 크리에이트 렌더 노드 버튼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흰색과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작은 버튼이 보이죠? 네.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해당 컬러 부분에 어떤 그 텍스처를 텍스처라는 얘기는 바로 어떤 특정한 패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 형태를 뜻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마야에서는 기본적으로 2D 텍스처, 3D 텍스처, ENB 텍스처, Other 텍스처 여기 있는 이제 그 텍스처 종류 중 하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3D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리스트 중에서 바로 스투크라고 불리는 이 텍스처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클릭.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불린이 가지고 있는 이 컬러 속성에 바로 이 스투크가 가지고 있는 이 패턴 모양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뷰포트 상태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죠. 어떤 재질의 그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3D 뷰포트 상에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인 6번 키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상태가 나타나죠. 지금 제가 진행한 과정이 바로 텍스처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투크 노드로 가서 이 스투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지금 색상이 되어 있는데 너무 색상이 강하죠. 임의로 제가 다른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텍스처가 적용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그 텍스처 과정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라이팅입니다. 라이팅 단계는 이제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금 이 장면에는 라이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라이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예 라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밝게 표시될 리가 없죠. 깜깜하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마야가 만들어내는 이제 기본적인 라이팅 대신에 사용자가 의도하는 라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라이트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메뉴 라이트 중에 보게 되면 여러가지 라이트 타입들이 존재를 하죠. 이 중에서 저는 그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불리는 라이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디렉션 라이트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와이프레임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의 라이트가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뾰족하게 화살표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빛이 나아가는 방향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큐브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에 따라서 라이트를 회전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빛을 비추는 방향을 바꿔줘야겠죠. 그리드를 잠시 숨겨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라이트의 방향을 이렇게 제가 회전을 시켜서 빛 방향을 바꾼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이 모델링 뷰에서 빛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판독이 안 되죠. 그것을 이제 제대로 판독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인 7번 키를 눌러주게 되면 라이팅 모드로 뷰포트가 바뀌게 됩니다. 7번 키. 그럼 이제 라이트를 회전을 시키면 이제 그에 따라서 빛 방향이 바뀌는 상태가 그대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이동을 시키고 다시 회전을 이용해서 빛 방향을 바꾸고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의 방향을 바꿀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단축키인 T키를 눌러주게 되면 라이트가 존재하는 위치상과 라이트가 가리키고 있는 빛 방향을 양쪽의 방향을 조절자를 이용해서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빛 방향에 가리키고 있는 이 조절자를 드래그를 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빛이 비춰지는 그 방향성이 원하는 대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바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절자를 이용하면 라이트의 기본적인 포지션, 그 위치 값을 역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이 조절자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네, 조절자를 다시 비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축키인 Q키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빛을 이제 비춰서 빛 방향을 바꾼 거는 좋은데, 지금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보면 그림자라는 물리적인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죠? 그림자의 어떤 상태를 시뮬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네, 표시를 시키기 위해서 그 상단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섀도우 버튼이 있습니다. 아니면 라이팅 메뉴로 가서 여기서 맨 하단에 있는 섀도우를 체크를 해 주셔도 됩니다. 체크를 해보죠. 그럼 바로 그림자가 나타나죠. 다시 라이트를 선택하고 단축키 T키를 눌러서 빛 방향을 바꾸게 되면 역시 그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도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라이팅 과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라이팅까지 해서 빛을 비추고 간단하게 그림자 방향까지 조정을 했죠. 이제 최종적인 렌더링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 과정을 역시 진행을 해보죠. 마야에서의 렌더링 과정을 진행을 하려면 바로 상단 메뉴 선택에서 렌더링이라고 불리는 메인 메뉴를 선택을 해줍니다. 렌더링. 그러면은 그 상단 메뉴 중에 보게 되면 바로 렌더가 있죠. 바로 여기 있는 렌더 커런트 프레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현재 지금 이렇게 설정한 상태를 바로 렌더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렌더링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렌더링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먼저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렌더 세팅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메뉴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바로 이렇게 그 렌더 세팅을 호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단 이제 그 버튼 중에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렌더 세팅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버튼이 보이죠? 클릭하게 되면 역시 똑같은 렌더 세팅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야에서는 이 렌더링과 관련된 연산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연산 방법을 선택을 할 때는 바로 렌더 유징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야를 설치를 하게 되면 마야 소프트웨어, 마야 하드웨어, 마야 하드웨어 2.0, 그 다음에 멘탈레이, 이렇게 4가지 렌더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이제 렌더맨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렌더링 소프트웨어를 따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렌더맨 메뉴가 또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좌는 기본적으로 멘탈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어쨌거나 저는 여기서 멘탈레이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멘탈레이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서브 메뉴의 그 선택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심플한 선택 메뉴가 나타나죠. 다시 멘탈레이로 바꿉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렌더 유징을 멘탈레이로 바꿔놓고 커먼 탭 쪽에 있는 바로 이미지 사이즈 부분으로 가서 렌더링이 되는 그 이미지의 해상도, 이미지의 크기를 결정을 해줍니다. 프리셋을 통해서 여러가지 그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마도 디폴트로 아마도 HD540, 즉 가로가 960픽셀, 세로 방향이 540픽셀짜리 세팅으로 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이즈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해상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HD540으로 세팅을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탭으로 가게 되면 이 렌더링 되는 장면을 얼만큼 품질을 좋게 렌더링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올 퀄리티라고 불리는 수치가 아마도 0.25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수치 값은 테스트 렌더링용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0.25 수치도 조금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0.1로 훨씬 더 많이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을 해놓고 클로즈, 이제 렌더링한 화면을 이렇게 약간 확대를 시켜서 바로 렌더 메뉴에 있는 렌더 커런트 프레임을 실행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역시 상단에 있는 그 렌더링 관련 버튼들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렌더 커런트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이 버튼이 있죠.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렌더 뷰라는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고 그 최종적인 렌더링 결과가 2차원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렌더링 된 결과가 마음에 들어서 완전히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렌더 뷰에 있는 파일, 세이브 이미지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맷을 선택을 해줍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맷은 JPG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품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TIF 포맷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my_cube로 하고 파일 네임을 지정해 놓고 세이브를 해주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죠. 아까 저장했던 그 경로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로를 그대로 Ctrl C를 해서 카피를 합니다. Ctrl C, 카피. 그 다음에 윈도우 탐색키를 실행을 해서 여기서 Ctrl V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경로가 그대로 표시가 되죠.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해당 경로로 바로 이동이 돼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mycube tif라는 이미지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지금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그 XMV라는 이미지 소프트웨어로 표시를 시키니까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야에서 렌더링 된 결과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둡게 저장이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디스플레이 감마라고 불리는 설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야 그 렌더 뷰 상에서 보이는 상태를 그대로 아무런 어떤 밝기상의 왜곡 없이 그대로 저장하려면 다시 파일, 세이브 이미지를 다시 열어서 이번에는 mycube_e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때 저장을 할 때 보게 되면 세이브 모드가 세이브 로우 이미지와 세이브 컬러 매니저 이미지 두 개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이고 있는 이 상태를 TIF 이미지나 또는 JPG 이미지 상에서 지금 보이는 상태를 왜곡 없이 그대로 저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바로 밑에 있는 세이브 컬러 매니지먼트 이미지를 체크를 해놓고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이브. 다시 확인해보면 동일한 밝기 상태로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야에서 아주 간단하게 모델링, 쉐이딩, 텍스처링, 라이팅, 렌더링 이 전체 과정을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작업 과정이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도 굉장히 심플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렌더링상의 어떤 품질, 더 좋은 품질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쉐이딩, 텍스처링, 라이팅 이 렌더링 단계에서 많은 변수를 잘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 통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기능에 대한 이해와 조작 방법 또 요령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3D 렌더링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절차를 한번 시연을 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마야 렌더링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서 렌더링 이미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